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 교과서에도 있는 친구입니다. 1이랑 2로 잡을게요. 알았지? 근데 합성함수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대입을 하는 건 실수 전체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R에서 R로 가는 함수거든. 그러면 F하고 G가 실수로 가니까 사실상 저번에 이제 합성함수가 여기 있는 점이 F를 통해서 G, 그죠? 이쪽으로 가요.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으로 가요. B가 됐어. 근데 사실 Z라는 집합으로 가는 G라는 함수에 또 대응되는 C가 있고 이 연결이 돼야만 합성함수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합성함수가 되는 걸 골라라 그런 건 잘 물어보진 않는데 범위가 실수면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 알겠어? 그리고 거기 안에 해당되는 애들만 다시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 집합은 무조건 시작은 다 하겠지. 함수니까. 그리고 얘들도 함수니까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10개면 10개 다 여기에 짝이 있겠지. 그런데 이 중에 선택받은 애가 전부 다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받은 애가 있고 안 받은 애가 있지. 그래서 그 합성함수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의 함수는 보통 치역이 두세 개 정도 나와요. 근데 G의 함수는 치역이 2개, 그러니까 CD로 전부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합성함수의 치역은 C 혼자인 경우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 물어본다. 근데 이제 문제 나와서 다시 할게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이 대응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죠. 0에서 2까지예요. 그지? 0에서 2까지라서 보통은 정사각형 형태로 많이 나와요. 정사각형 형태로. 근데 정사각형 형태로 안 나오고 실수 전체로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 그냥 그대로 이따가 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그냥 쭉 나머지 이어서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가 fx가 있고 쌤이 어제 이제 월수금 애들한테 해줬던 그래프인데 G 합성 F를 했는지 F 합성 G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똑같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거 나중에 찾아서 혹시 이거 범위 나눠서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보세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G가 있는데 얘들아 함수가 그 직선이야.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식을 써놔도 괜찮아. 근데 내가 원래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구간을 나눠가지고 fx 만약에 내가 f 합성 g를 한다고 하면 fx를 세팅을 해놓고 그 f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 gx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근데 fx식이 지금 누구냐면 2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그지? 그러면은 2x에다가 g를 넣으니까 2g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gx 플러스 4겠지. 근데 그 gx가 누구냐? 그 gx도 얘 아니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은 4번을 집어넣어서 구간이 4개로 쪼개지는 걸로 나오는데 서술형은 그걸로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빨리 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 서술형이 나와도 그래프는 일단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중간에 채우는 뭔지 알지? 중간에 채우는 그런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돼. 서술형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고 지금 뭐 할 거냐면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왔어야 돼. 그래야 지금 쌤이 여기다가 직선을 그을 거는 그게 왜 긋는지가 이해가 된다. 알았어? 잘 봐. 지금 보면은 fx하고 gx가 합성이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fx의 x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은 이 전체 함수의 정의역은 당연히 x입니다. 근데 fx에 입금되는 건 누구예요? gx죠. 그러니까 gx가 fx한테는 x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혼자 할 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조만간 몇 달 뒤에 수투를 해도 극한과 이게 나와. 합성함수 극한 어렵거든요. 처음에 할 때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역할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그렇게 될 거니까 생각해봐. fx가 어디서 바뀌어? 이 순서로 잘 기억해. fx 바깥의 함수죠. 그지? 큰 함수가 어디서 바뀌어? 1에서 바뀌죠. 그죠? 그 1에서 바뀌는 그 1이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합성함수라는 게. 자, x에다가 2를 넣었어. 해보자. 합성함수 함수값 구해볼까? x에 2를 넣었어. 응? 그럼 g1이죠. x에 1을 넣으면 g1은 0이에요. 그 0이 누가 돼? 여기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를 넣었어. 뭐야? 1이잖아. 아니 이거 직선인데
1.5를 넣었어. 1이지. 그 1이 어디로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2인 거네. 그래서 이 gx가 나오는 함수 값들이 여기에 깔려요. 됐나? 그러면 쌤이 중학교 때 썼던 방식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어떻게 그냐면 바깥의 함수인 fx가 꺾인 점 2를 여기서 그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할 건데 직선하고 직선은 이야기 해줬죠. 직선하고 직선은 100만 번 합성해도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은 점만 있으면 이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시작점 0, 끝점 2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알았어? 0하고 2는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좌표평면 그려놓고 0은 대입을 해봐야 돼. 0 대입하는 건 이제 초딩도에 0 넣으면 얼마야? 2죠. 2 넣으면 얼마니? 빵이죠. 그럼 0 넣으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2는 해야죠. 2도 해볼까요? 2 넣으면 2죠. 2 넣으면 빵이네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프가. 알았지? 이해됐어? 그리고 지금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합성해도 연속이야. 아무튼 그래. 함수가 안 끊겨. 끊기면 안 돼. 하다가 자기가 막 갑자기 함수가 뚝 끊겨. 선생님 끊겼어요. 그럼 절대 답이 안 나와. 함수가 연결돼 있다. 얘들이 연결돼 있잖아. 이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알았어? 이들이 끊겨 있으면 합성함수도 끊길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 프린트, 쌤이 준 프린트랑 봐보면 함수가 막 끊겨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건 나중에 대입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합성함수 연습이 잘 안 되면 35문제 푸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걸려요. 근데 이해가 됐으면 1시간 35문제를 1시간 반 정도의 원래 속도대로 그냥 끝낼 거고. 알았지? 난이도가 쉬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또 누구야? 여기 있네. x값 찾아야지. x값 누구야? 2분의 1이랑 2분의 3이죠. 됐어? 이 문제는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함수값 구해볼까요? 2분의 1 넣으면 얼마야? 1이죠. 1 넣으면 얼마야? 2죠. 그럼 2분의 1에서는 얼마겠어? 2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디서 꺾였니? 1에서 꺾였지. 1로 해. 이렇게 꺾인 데서 다 해. 그럼 돼. 1 넣으면 얼마야? 계산할 건 없어. 눈만 뜨면 나와. 1 넣으면 얼마야? 2죠. 1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이죠. 그러면은 1 넣으면 0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2분의 3 하면 1이죠. 1 넣으면 얼마야? 2죠. 야, 이것도 안 할 거면 이 유형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점 대입해서. 오케이? 어디서 꺾인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거거든.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깥의 함수. 지금 합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G합성 F는 좀 다르겠지. 응? 근데 얘는 지금 정말 예쁘게 대칭으로 생겨가지고 모양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나 우리 교재를 봐보면 그다음 특히나 415번도 그렇고 얘가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꺾이는 점들을 보면 돼. 그것도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은 사실 쌤이 중딩 때 했던 방법보다도 이게 더 쉬워요. 그지?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냥.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도 충분해. 전혀 주장 없어. 알았어? 왜냐하면 쌤이 이렇게 알려주면 본인이 했을 때 가장 하기 편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방법은 서술형용이고 2번, 3번 방법을 중에 골라 쓰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5배 잘하는 애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골라 쓰는데 걔네들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점 찍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이걸 다른 걸 알려줘도. 근데 이제 수투 들어가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이. 세 번째 쌤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래야 이제 나중에 가면 합성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성질을 파악하는 걸 한다고. 맞지? 얘를 미분하고 이거의 극대극소 변곡점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치환해서 보는 걸
하는 게 좋다. 됐죠? 이해됐죠? 이 꺾여서 하면 돼요. 그럼 봐봐. 한번 연습해보면 415번 볼까요? 415번이요. 자, 이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 그잖아. 쌤이 지금 FG 그려서 똑같은 게 두 개 그려져 있는. 근데 굳이 두 개 안 그려도 자기가 버벅거리진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천천히. 자, x값 넣고 나오는 y값이 다시 x가 되는 거야. 맞지? 요거 기억하세요. 자, 봐봐. 안에 들어가는 게 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x값이 뭐가 되고 요 y값이 되는 거, 그죠? 요 y값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깔린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y축이 누워서 x축이 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 fx가 어디서 끊겨 있어? 그러니까 꺾여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지금 함수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해볼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구해볼래? 합성함수 함수값 구해봐봐.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하라. 1이죠. 그럼 다시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알았어? 이해됐지? 오늘 이 시간으로 이 교실에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못 찾는 사람 있으면 안 돼. 멸종시킬 거야. 알았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벌써 시작부터 시험 문제 틀리고 싶으면 너무 슬프잖아. 중간고사 대비 시작도 안 했는데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집중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결론은 알면 돼. 알았지? 잘 하면 돼. 그 다음에 1 넣어볼까요? 1에서 꺾기 1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한 번 더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럼 1,1이겠네? 그럼 벌써 두 점이 나왔거든요? 됐죠? 그러면 후보들이 나와. 벌써 지금 답이 좁혀져. 그죠? 사실 끝났어. 이 보기가 좀 그러네. 방금 말한 그 두 점을 이으시면 몇 번입니까? 그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옆에 그 상수함수는 뭔가요? 이렇게 하면 돼. 그 뒤에를 내가 만약에 이거는 보기에서 고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그대로 주고 2번을 그려라 그러면, 그지? 2번을 그려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한 건 뭐야? 방금 우리가 한 건 그 꺾인 곳 함수값만 찾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하고 끝났지. 그죠? 이건 이해됐죠? 있는 거 이으면 돼. 그런데 이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봐. 2 넣어봐. 2 넣어봐. 2 해서 합성함수에다가 해보라고 선생님들. 그죠? 2 넣으면 얼마야? 1이죠. 1 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네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2, 3, 4 하고 다른 숫자를 넣어도 계속 걔네들은 마이너스 1일 텐데. 그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1보다 큰 숫자 있죠. 1보다 큰 숫자 여기 막 있을 거 아니야, 실수가. 물론 실수를 여기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초딩적인 사고방식으로 1 다음 숫자가 얼마야? 그럼 2라고 대답하는 우리 잼민이들처럼 1, 2, 3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얼마로 가요? 1이야? 1이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이거야. 이 과정은 여긴 필요 없고 결국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데? 이거라는 거지.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넣어보고 이치만 보라는 건데 사실상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왜? 내가 뭐라 했어? 함수가 연결이 돼 있으면 연결된 함수끼리의 합성은 무조건 연결된다. 이건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고, 원래 수투에서는 연속함수를 합성하면 연속함수다라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은 합성하시면 그래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친구들은 끊겨 있는 애들이 나왔어요. 끊겨 있는 애들 그래프 그리는 거,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거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디테일하게 좀 넣어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거. 자, 그래서 415번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6번도 마치 계속 나오잖아. 그지? 416번은 그래프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gx가 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이 방법으로 하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생각해봐봐. 야, 식이 중간에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직접 넣기 힘드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다항식은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넣. 그죠? 이쯤 되면 본인들 책 어딘가에 넣으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하나씩은 있어. 그죠? 넣으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g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 쌤이. 알았어? 함수식 안 구할 거야. f는 뭐하러 구해? f의 gx라며. 그러면은 f의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근데 뭐하러 이거를 합성함수 이걸 하고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세요. 근데 이걸 왜 합성함수를 하고 있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 앙 형태로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평행 이동을 하세요. 제발. 아니 얘 b로 마이너스 1만큼 미루면 되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글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 글이라고 해도 서술형에서 해도 알았어?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 의도하고 냈을지 모르겠지만 서술형에서 이걸 구하셔. 그러면 서술은 어떻게 해야 돼? 이 f에 이렇게 쓰면 돼. 선생님처럼 쓰고 fx 플러스 1은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므로 그지? 주어진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딱 끝내면 돼요. 더 이상의 다른 글자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 알겠지? 왜? 도형의 이동은 시험 범위니까. 도형 이동을 안 하고 여기를 하진 않으니까. 이해됐죠? 예, 상관없다. 그런 거고 문제가. 방금 우리가 417번이 방금 이야기 여기 있네요. 여기 친구. 그죠? F 합성지 이건 반대냐? 반대네. 어쨌든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418번이 살짝 꺾여 있죠. 그죠? 꺾여 있고 저 친구를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해했지? 여기도 똑같이 F가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할 때는 웬만하면 연습을 옆에다 똑같은 거 하나 그리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서 끝내시고 하나 혼자 가지고 하는 걸 그래도 해봐야지. 알았어? 생각해봐. 시뮬레이션 하라니까. 시험을 보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그럼 그냥 그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아. 시간 잡아먹으니까.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극복하셔야죠. 자, 그 다음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죠. 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 내가 뭐가 편하다고? 이게 제일 편하다고. 알았어? 이게 제일 편하다고. 자, 그러면 맞아. 그 쌤이 요거 중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개발한 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라.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그 뭐라고 부르냐면 N축이라고 불러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수학적 표현 아니고. 알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 알았지? 수학은 사실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수학같이 고여있는 학문도 없지. 진짜 계속 고여있는데 막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동생들 있잖아. 동생들 내가 말했지. 교육과정 다르다고. 당장 한 살 아직 고1이지 그지? 아직 당장 한 살 어린 동생들부터 여러분들하고 배우는 게 달라. 근데 어차피 원래 다 있던 거야. 다시 돌아온 거야. 계속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원래 있었어. 원래 있던 거를 조금 덜어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덜어냈다가 그래놓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대. 똑같은데. 자, 그런 거야.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극한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보세요. 내가 아까 치환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F한테 입금되는 거 T야. 알지? 그러니까 T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T가 봐봐. T가
무조건 이쪽으로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막 그리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0에서 t가 0에서 1로 이렇게 가면 함수라는 게 y 값들을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점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가요? 2에서 0으로 가죠. y 값 보라고. 근데 만약에 이 x 값이 1에서 0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에서 얼마로 가는 거야? 0에서 2로 가는 거죠. 그죠? 그 0에서 2로 이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게 낙오자들 생긴다고.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지? 그럼 얘가 t죠. x부터 보세요. 근데 이건 자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르는 건 똑같아서 이것도 빠르다고 한 거야. 자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봐봐. 0에서 2분의 1까지. 이해되는 사람만 해. 0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때 gx는 얼마에서 얼마로 움직여요? 2에서 1로 움직이죠. 2에서 1로 가니 역으로 가지? 그럼 그게 t야. 얘가 누구라고? 얘라고. 그잖아. 내가 아까 이거 옮겨줬죠? 그러면 t는 얼마에서 얼마 간다고 지금? 2에서 1로 간다고. 2에서 1이면 이렇게 가죠. 2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가면 그 그래프는 결국 어떻게 돼? 0에서 2로 가네? 0에서 2로 가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0에서 2로 가요. 0에서 2로 가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서 1로 갈 때 뭐죠? x가 2분의 1에서 1로 가. 근데 이거 안 되면 좌극하고 우극한 이해가 안 될걸? 좌극한 우극한 이해가 됐었던 사람은 지금 이게 그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수투를 해봤으면 당연히 합성함수 국한을 했겠지? x가 3의 오른쪽 방향에서 3의 플러스에 접근할 때 gx는 얼마에 마이너스로 가는지 플러스로 가는지 공부했을 거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로 가면 얼마에서 얼마로 가니? 1에서 0으로 가지. 1에서 0으로 가. 1에서 0으로 가요. 그래봐. 1에서 0으로 가요. 그럼 결국 마지막 값은 그렇지 2에서 0으로 가네. 그럼 2에서 0으로 가면 돼요. 알지? 이렇게. 그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 하다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조건.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럼 자기가 잘못 본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셔야 돼요. 1에서 2분의 3도 0에서 1로 가니까 0에서 1로 커지네. 0에서 1로 가는 건 뭐야? 0에서 2로 가는 녀석이지. 함수값이고 0에서 2로 간다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가 그려져요. 알았지? 이렇게 보는 개념이다. 그게 사실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치환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치환해서 한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압도적으로 한쪽이 뭐 빠르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쌤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했을 때 그 안에 풀 수 있게만 연습해. 그럼 돼. 어떤 방법 쓰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했다. 그게 합성함수 그래프고 그거 가지고 연습하라고 토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렇게 주지 않죠.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 뒤에 또는 그 합성함수 그래프들의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알았어? 방정식을 푸는데 그 방정을 직접 계산해서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안 하면은 계속 빠지거든요. 뭐 이런 거 간략하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모양 보면 이런 거 풀으라고. fx 하나 주고 f 합성 fx가 되는 걸 골라라. 알았지? f 합성 fx가 되는 x 값을 찾으세요. 뭘까요? 어떤 걸 찾으면 될까요? 치환을 하시면 돼요. 치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지. 그럼 선생님 y는 x랑 교점이에요. 그거 답 아니에요. 알았어?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x입니다. ft는 t다를 풀면 뭐가 나와요? t가 나와요. 우리 한 방정식 치환해서 풀잖아. 그죠? 치환해서 풀 때 어떻게 해? 결국 다시 x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거인 t가 나오면 그 값이 되는 녀석을 찾는 거예요.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이 됐을 때는 처음에 자기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풀려면 치환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알았지? 그런 거고.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딴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그 뒤쪽에 역함수 개념만 살짝 하고 쉬겠습니다. 봐봐. 어? 아니 어떻게든 야 어떻게든 잘해지면 돼. 수학과 방법 가지 마. 자, 역함수는 거꾸로 오는 함수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함수까지 같이 보면 우리가 함수가 f가 같다가 g로 가는 함수,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 학원에서 집까지 갈 때 지하철을 거쳐서 가면 올 때는 반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지? 그러면 올 때 다시 오려면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야 되겠지. 이게 합성함수든 그냥이든 간에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로 오는 건데, 그러면 무슨 말?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거고, 알았지? 공역이 정의역으로 반대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함수라는 게 이렇게 대응되는 애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가려고 봤더니 얘는 출발을 못하네. 얘가 정의역이 됐는데 함수 돼야 돼? 안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거 함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대응까지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충분 좀 같은 말인 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1대1 대응이다.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수투에서는 그래서 극대극소가 없다. 이렇게 연결돼서 똑같은 말들이 계속 생겨요. 파생돼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뭐 기울기나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하게 되면 f의 1,3이야. 그래서 f 뭐라 해야 될까?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알았어? 접선의 기울기가 18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에 이거의 x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알았어? 왜냐하면 f가 1,3이면 f 인버스는 3,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했을 셈이? 역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수라고 했고, 이야기 됐죠? 그래서 역함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알았나?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하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어때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뭐 역함수를 구하든가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함수식이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함수가 뭐가 나오든, 그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역함수들은 웬만하면 구해서 푸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건 거의 없고 역함수가 갖는 성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하는 게 메인이야. 기초 단계니까 수학 상하는 기초잖아요. 기초.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5가 있다.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 이상 이렇게 준다고요, 범위를. 그럼 생각해봐. 이거 했잖아. 1대1 대응 되려면 대칭축 기준으로 포함해서 한쪽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2차 함수는. 그러니까 1 이상이면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자리를 바꿔. 알았어? 자리만 바꿔. 그냥 x는 y제곱 플러스 5야. 그러니까 정리를 x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x, y 자리 바꾸는 것도 되는데, 돼요. 저는 거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역함수를 구하려면,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는 순간 끝났어요. 저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친구 역함수라. 근데 모양을 이쁘게 이제 정리하는 거지. 알았어? 그럼 x가 1 이상이면
y가 1 이상으로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y 범위를 주진 않잖아. 그래서 미리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y 범위를 찾아놓고 시작하죠. y 얼마 이상이야? 6 이상이죠? 그래서 x가 6 이상이다로 하고 얘는 필요 없어요. x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정리만 하면 돼요. y 제곱은 x 마이너스 5니까 y는 뭡니까? 뿔마 루트긴 한데 그 생각을 해야지. y가 지금 1 이상이잖아요. 그럼 뭐겠어 부호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게 될 무리함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어차피 역함수 구하는 건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역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fx의 역함수 아니에요? 그죠?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양변을 합성을 합니다. 알았어? 양변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함수를 양변에다가 우리가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에 뭐 3을 더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양변을 합성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역함수를 합성할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알았지? 근데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그리고 얘 지금 직선이니까 존재하죠. 그치? 그럴 경우에는 양변 합성하는데 누굴 합성하느냐?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합니다. 자, 봐봐.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f에 4x 빼기 3. 알았지?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합성을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 다음에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죠? 이것들을 쓰고 붙여놔라 좀 분필 거라고 묻는데 요거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요거 합성하면 뭐 나와? 연우야 뭐 나오니? 합성하면 뭐 되지? 사라지죠. 그죠? 합성을 하면 f 인버스랑 f 합성하면 사라져요. 그럼 뭐 남아요? 4x 빼기 3이 남습니다. f 인버스를 모양을 구했겠죠. 그리고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지? xy 안 바꾸고.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f 인버스만 구하면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된 양변을 합성해서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문제에도 아마 역함수랑 합성함수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올 텐데 뒤쪽에 뒤쪽에 있어. 그 전에 거기 432번 432번을 한번 볼까요? 답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의 역함수가 gx가 아닙니다. 알았어? f의 3x 더하기 4는 fx가 아니죠. fx x자리에 넣은 새로운 함수야. 그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fx 역함수가 gx구나. fx 역함수가 gx일 때 저 f의 3x 플러스 4라는 새로운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가지고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한다고? 원래 치환을 한다고. 치환해서 막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3x 플러스 4를 t로 치환을 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방법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3x 플러스 4를 t로 치환을 하면 지금 ft로 바뀌죠. 그죠? ft로 바뀝니다. 그러면 ft의 역함수는 gt예요. 문제에서 fx의 역함수가 gx라고 돼 있잖아. 알았니? 근데 우리는 gt를 하려는 게 아니라 gx를 가지고 f의 3x 플러스 4 역함수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이해됐니?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뭐 예를 들어서 h라고 치환해 놓고 보던가 그래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쌤이 보통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 f의 인버스 x가 gx인 거야. 알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역함수가 존재를 할 거 아니야, f 인버스가.
그죠? F 인버스 존재할 거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합성을 하면 X가 된다는 얘기죠. 그 X가 되는 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랬지. 합성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이야기가 나오면 닥치고 합성을 하라고. 합성하면 X가 나와. 이해됐어? 결국 마지막은 뭐야? 거기 보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기에 있는 것처럼 G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의 역함수를 얘의 역함수가 GX가 아니잖아. 그지? 이거 역함수 누구지 모르겠는데 걔를 HX라고 할게요. 역함수를. 알았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합성하면 X인 거야? 누구랑 누구를 합성해? HX하고 F의 3X 플러스 4를 합성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X라는 함수에다가 F의 3X 플러스 4를 합성을 하면은 그럼 X가 된다고. 그잖아. 이해됐니? 이런 뜻이라고요. 반대로 또 F에 3에 그지? 이거 합성은 어디다 하는 상관없으니까 X자리에 알았어? 이걸 넣어서 합성을 해도 X 맞죠? 합성은 사실 역함수는 항등함수가 나올 때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됐니? X에다가 H를 넣거나 H에다가 F를 넣거나. 그죠? 근데 이 유형에서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해요. 요거 이해됐냐?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치환 뭐 안 했고 막 T로 치환 이런 거 안 해도 나와요. 자, 방금 쌤이 알려줬죠. 양변 합성하라고. 그죠? X 자리 좀 비우고 양변을 F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쌤이 F 없애려고 뭐 합성했어? F 인버스 합성했지, 그지? F 인버스를 합성을 할게요. F 인버스를 그리고 얘 이름이 뭐죠? GX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얘도 아니야. 이거야.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지워지지. 그죠? 남은 게 뭡니까? 3hx 플러스 4입니다. 그게 gx고요. hx가 뭡니까? 그러니까 hx가 뭐겠냐고. 넘기면. 네, 3분의 gx 빼기 4죠. 1번에 있죠. 오케이? hx가 누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 아니야. 구하려고 하는 걸 돕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답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교과서도 그렇고 교과서 이런 일반적인 책에서 3x 플러스 4부터 치환을 합니다. 뭐 a나 t 같이. 알았어? 시작할 때부터 3x 안에 거를 fx로 만들려고.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치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헷갈린다고. 알았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 무식하게. 아니, 구하려는 거 함수로 두고 얘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역함수라며. 얘가 역함수. 그럼 단순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랑 얘를 합성하면 x인 거네. 그래서 합성을 했어. 근데 이거를 안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f를 없애고 h를 구해야 되는데 왜 쌤이 이걸 안 했냐면 합성을 하면 바깥에부터 없어지잖아, 이렇게. 근데 바깥에 누가 있어? h가 있잖아. 아니, 내가 h 구하려고 h 넣었는데 h가 없어져. 양변에 h 인버스 합성한다고? 그게 뭐야? 그지? 그래서 이 둘 중에 내가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도 어차피 교환법칙이 역함수는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둬야 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안쪽에다 두고 바깥에부터 이렇게 포장을 뜯어간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합성을. 됐지? 이렇게 하면 432번이 가장 좀 기억하기 편하게 풀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나 역함수 되어 있는 거 간단히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440번 그쪽으로 가시면 438번도 있고 438번에서 보자. 양변을 합성할 때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역함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애들이 맨날 그냥 막 하는데 안 돼. 그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아니 또 이거 지 동그라미 F로 있는 사람 없지, 그지? 고프의 역함수. 이게 뭐야? F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F 갔다가 G 간 거지. 올 때는 뭐부터? 올 때도 이거 타요? 니네 버스 갈아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버스 타고 이 버스 타는데 올 때도 이 버스 타냐? 이거 타고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면 드모르간 법칙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산이 바뀌는 것처럼 얘들은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바뀌고, 근데 바깥에 누가 있어요?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있네요. 없어지고, 이걸로 그냥 간단히 되는 거지. 거기야, 그런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알았어?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형 23은 눈만 뜨면 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y는 x가,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y는 x가 왜 있을까? 이 유형에서 y는 x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x좌표만 지금 써있죠. y좌표 안 써있죠. 그러니까 x좌표 가지고 y좌표 표시하라고. 이게 쭉 따라가면 되잖아. y는 x로 따라가면 되죠. 옆에다가 x좌표 적으라고 있는 거예요. y는 x는. 그죠? 그런 거고, 이제 뭐 또 이제 시험에 이 부분에서 꽤 나오냐면 뒤쪽에 유형 24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 그래프의 성질 이거는 특히나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거기 450, 451번처럼 넓이요. 넓이.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넓이나 뭐 방정식 이런 건데 451번이 이 함수를 주고 이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여러분들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역함수 하면서 언제 했지 이걸? 정규 시간에 특강 시간에 기억이 안 나네. 그 함수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또 이것도 또 무기를 들어야지. 여기서 한 명 골라. 내가 한 명 골라가지고 이거 안경 씌운다. 여기서 쓴 사람 없지? 여러분들 반에서. 그죠? 어제 했는데 2학년도 했어. 그저께 2학년도 내가 남학생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여학생들은 보호해줬어. 내가 보호하고 남자들 한 번씩 이거 씌우고 이거 V자 이거 한 번씩 이거 했다고. 어? 우리 반에서는 항상 해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나만 볼게. 일단 정면에서 나만 볼게. 야, 너가 해봐. 오, 뭐야? 야,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어울리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지환이 실망인데? 야, 이건 지금. 그래서 김희찬 했어야 돼. 약간 희찬이가 하면은 모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아니. 이게 조금. 나 평소에 쓰고 다니잖아. 아니, 난 복도도 다니고 그래요. 난 자습실 간 적도 있어, 작년에. 이거 쓰고 자습실 가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 이게 그래서 애들이 사다 줬나? 고3 졸업한 애들이 자꾸 쉬는 시간에 다이소 가면 이런 거 사와가지고 하나씩 주고. 그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이런 거 찍으러 갈 때 이거 찍을 때 가지고 갔어야지. 약간 이런 데 있을 것 같지 않니? 가발 뭐 이런 있잖아, 그죠? 나 인생 네컷 찍으러 가면 우리 가족끼리 가도 무조건 그거 하거든. 그거 해야지. 선글라스랑 막 해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면 빌려드릴게요. 네. 쌤, 저 증명사진 찍어야 되는데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싶으면 저거 안경이잖아. 안경 쓰고 찍는 거 아니에요? 자, 그 y는 x 위에 있어요. 필요충 무조건이라고.
y는 x에만 있냐? 아니에요. y는 x 위에만 있는 애들은 어떤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정리를 하려면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증가하는 경우 y는 x 위에 있고 감소하는 경우 y는 x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다. 맞지? 그래서 내가 물론 함수 파트는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단원 어느 과목이라고는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어. 이게 지금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a, 0, b가 있어. 음수야. 양수고. 근데 f 인버스 x가 fx랑 만나는 교점이 a, 0, b다. 세 개다. 알았지? 여기다 숫자를 뭐 주던가. 이건 나와요. 지금 여기 봐봐. 이게 뭐 수투겠냐? 뭐. 수투에서 나오면 이 그래프가 3차, 4차, 3차 그래프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함수값을 이렇게 주는 거지. 함수값만. 아니면 직선인데 너무 쉽다. 그지? 아니면은 2차 함수를 일부를 갖고 와서 역함수를 만들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을. 1번 f a가 a고 f 0이 0이고 f b가 b가 되는 경우. 알았지? 이 경우는 뭐야? 함수가 증가해야 돼. 증가하면 이거야. 됐죠? 그 다음 그러니까 순서 어차피 저기서 만난다는 거는 쟤네들 좌표를 대입했을 때, 그지? 대입했을 때 어차피 결과물이 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지? A 넣는데 갑자기 10이 나오진 않으니까 저기 안에서 지들끼리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 역순으로 가서 역순으로. 그러니까 FA가 누가 되는가 하면 제일 큰 B가 되는 거지. B가 제일 크잖아 지금. 그 다음에 F0은 0이고 F의 B는 A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감소하는 모양일 때 이렇게. 알았지? 선생님 그러면 순서상을 막 바꿔서 작아지는데 뭐 A 나오면 0 나오고 0 나오면 B 나오고 B 나오면 A 나오고 그건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알았어? 1대1 대응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든가 그냥 순서대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이걸 가지고 함수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저번에도 이걸 그려줬어요. 이거 원점 이렇게 통과하면 y는 x 있으면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래서 그걸로 함정을 파고 싶으면 감소함수를 내거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함수가 기울기 이런 게 양수야. 그러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y는 x에서 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가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거나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 증가랑 감소 부분이. 그지? 만약 이런 경우 이 친구들을 갖다 쓰면은 그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쪽을 갖다 쓰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가 451번이든 뭐 보면 다 어때? 기울기 양수죠? 양수니까 여러분들은 y는 x만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그러니까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게 역함수든 이게 원래 함수든.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y는 x가. 그럼 역함수는 뭐겠냐? 띠용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두 개를 뭐하러 구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는 거지. 나중에 적분해서 똑같이 배워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인데. 그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응? 뭘로 할래? 당신 서운하지 그러면.